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관련해서 대구시 상황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1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 질본의 공식적인 확인상 50명이 증가되어 총 8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 환자 누계치 증가 추세를 말씀드리면 2월 18일 1명, 2월 19일 11명, 20일 34명, 21일 84명으로 추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 추가 확진자의 대부분은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격리 입원 치료 관련입니다. 중앙보건당국에서 우리시의 건의를 수용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대응 지침이 음압병실 1인 1실에서 일반 병실, 다인 1실 체제로 어제 밤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먼저 대구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인 새로 난 한방병원 입원자 32명과 일반 환자 290여 명의 전원 조치함으로써 추가 병실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병동을 소개하여 전체 병상을 코로나 확진자 환자 입원 치료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63실 117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병상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진 환자 증가 추세를 볼 때 이 또한 조만간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군 병원 활용,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고위험 집중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조사 대상 1,001명 중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은 인원은 57명입니다.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944명 중 증상이 있다고 답한 인원은 135명으로 어제 대비 4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그 1차 조사 대상 3,474명 중 증상이 있다고 답한 인원은 409명, 없다고 답한 인원은 2,722명이며 343명은 계속 연락 중에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544명에 대해서는 우선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 1:1 전화 상담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정밀 상담과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제는 지역사회 전파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28 민주운동 기념식, 3.1절 기념행사, K-팝 슈퍼 콘서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등 3월까지 계획되었던 모든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부터 지역 아동보호와 종사자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1324개 전체에 대해 당분간 휴원토록 권고하였고, 교육청에서는 유치원과 초, 중 등 학교의 방학을
개교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생활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252개소에 대해서도 외부인 방문 및 면회를 엄격히 통제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개인위생관리와 교육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의 전방위적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리 시는 어제 오전 8개 구청장 군수님과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시민 이동 자제 요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대책 수립, 구군별 시민 방호 홍보대책 마련, 보건소 기능 확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등 철저한 감시 체계와 상황 관리를 위해 지역 감염병 전문가, 병원 관계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구시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하에서 오늘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총리님 주재 중수본 회의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요청에 대해서 정부가 즉각적이고 빠른 수용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중수부 확대회의에서 군병원 즉시 활용, 대구 동산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 군 등 가용 가능한 의료 인력 지원 등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한 마스크 100만 개 지원, 의료진 보호장비와 검사키트, 이동식 음악카트, 음악구급차 등의 의료물품 신속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는 민간병원 등의 영업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전남도청 그리고 쿠팡을 비롯한 많은 기업과 민간단체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대구시장으로서 저는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을 지켜내겠습니다. 언제 누구든 병원에서 안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확진자를 검사해서 일반 시민들과 격리시키는 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금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도 예배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가까운 관할보건소로 우선 신고한 이후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할 시에도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 기자님. 네,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모든 확진자의 동선 파악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번 확진자 동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도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 31번 확진자가 청도 신천지 교주의 강릉 식당에 방문했다는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있거든요. 31번 확진자의
아직 그 문제는 질병관리본부 검역반에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GPS 추적 등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 31번 확진자의 동선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 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외에 확진자가 2월 7일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14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동 동선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밀 추적하면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감염의 확산에 대비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부분들은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84명이 확진한다는데 그중에 총 84명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사람은 정확히 몇 명인가요? 근데 신천지 교회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신천지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걸로 보고, 그리고 일본을 방문해서 확진자로 된 2명이나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1차, 2차, 3차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는 검역 과정에서나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천지 신도였다는 부분들을 밝히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전체 교인 명단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이 전체적으로 되면은 확진자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오마이크 조정욱이 아니라 지금 신천지 교인 관련해서 대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지만 인근에 있는 경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와 경북이 같이 공조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천지의 예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북이나 다른 지역으로 혹시나 확산될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와도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희 기자님. 네. 신천지 교인들의 이제 포교 특성상 다른 일반 교회에 잠입해서 신도를 가장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일요일 교회 예배가 좀 불필요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다 중단을 했지만 아직 기독교에서는 이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구시가 이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신천지 교인뿐만 아니라 혹시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2차, 3차 감염이 퍼져나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종교활동은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기청을 통해서 1차적으로 협조 요청을 드렸고 지금 현재 교계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 등 종교단체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 등 다중이 모이는 활동을 당분간은 중단해 주실 것을, 그래야 신도님들과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주 예정된 예배 등의 모든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을 통해서 공문으로도 권고 공문을 오늘 중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네, 오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소방 정시라고 그거를 우리가 전환했기 때문에 의료진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가 격리하는 그런 관계자들이 꽤 있는데 그 관련해서 좀 정부나 이것을 특단의 결정을 좀 해주려면 아까 말씀하신 동산병원, 당뇨병 전문병원 지정 이걸 포함해서 조금 더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총리 주재 회의에서도 대구 동산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의료 인력들을 보호해야만 이 사태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들을 보호를 위한 장비,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드렸고요. 어제 각 병원 기관장님, 의료 단체 대표님들을 포함해서 지역 사회 우리 대구 지역의 유관기관 합동회의에서도 가장 중점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디시티 협의회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병원들까지도 혹시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 무증상에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의사 그리고 의료 인력들도 언제 자기가 노출될지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확진 환자로 판명된 이 분과 환자와 그 전에 접촉이 있었다 치더라도 의료 인력들은 자가 격리되거나 감염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비를 전면적으로 착용할 것을 어제 결의했고,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비용은 대구시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양으로 할지 4종 보호 장구 정도면은 확진 환자와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도 의료 인력들은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학적인, 과학적인 걸 토대로 오늘 중으로 하여튼 의료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은 시행이 될 겁니다. 예. 예. 일단 지금 지역 경제가 사실상 올속됐다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지역 경제를 더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방책 같은 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는 말씀. 지역 경제 그리고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모든 방법을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정 부분의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도 정부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신분이 교수님인데요. 어제 오후에도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신천지 신도들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자체가 지금 많은 전파를 일으키고 있는데 신천지 교회 신도들이 다니는 복음방이라든지 조금 감춰져 있는 장소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한 16개 정확한 모습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동안 신천지 교회에 드나들었으면은 제2의 슈퍼 전파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소독, 가능성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신천지 교인들은 지금은 저희들이 명단이 한 절반 이상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분들 스스로를 보호를 위해서도 혹시나 그분들 중에 감염자가 다른 시민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같이 모여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전체적으로 자가격리 권고와 그리고 그분들이 자가격리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장소와 문제는 사실은 그걸 이 대구시로서 추적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좀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주십시오. 근데 이걸 떠도는 얘기나 또 SNS상에 있는 얘기만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경향신문 국경면 기자입니다. 어제 지금 환자가 또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 불안감이 큰데 선별 진료소를 제가 한 3군데 정도 갔었는데요. 시에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구가 15곳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지 않는 곳이 정확히 어디고 운영 중인 곳이 몇 곳이고 그다음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거 중앙정부에 좀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시민 불안감이 커서 보건소도 지금 전화가 불통이고 검사를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혹시 뭐 좀 주는 게 있는지, 좀 앞으로 대책이 뭔지. 지금 오늘 정부에서 제가 의료 인력을 지원을 요청한 것 중에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의 인력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선별진료소들, 특히 구군보건소가 사실상 너무나 많은 로드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들의 방역체계가 뚫리면서 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나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8개 구군 선별진료소가 사실상 모든 것을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정부에서 공중보건이 2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보건소로 배치해서 지금 현재 있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로드는 조금 덜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확진자로 의심되는 상당수의 이 검사를 해야 될 의심 환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구군보건소나 아니면 또 다른 장소에 대폭 확대해서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오늘 오전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검체 인력들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중앙정부에 이 검체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 의료 인력, 특히 신천지 교인들 중에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심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검체 검사할 수 있는 그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해 놓았고요. 지금 현재 한 선별검소소당 좀 무리를 해서 한다면 하루에 80명 정도는 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지금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도 선별진료소에 다 오게 해서 검체하는 것만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가격리 상태에서 집으로 검역요원이 가서 검체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을 위해서도 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사항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주영 기자님. 네, 대구부 이주영 기자입니다. 동선 공개는 앞으로 더 안 하실 건지 하고요. 정치권에서 지금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려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물적, 인적 피해 상황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에는 우리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특별재난산 지역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모든 자원들을 집중할 것이고 또 이 모든 자원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대구와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전 정부적인 전 국가적인 차원의 자원들의 동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뒤편에 손께서. 여기 보면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일반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진작 시민들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약국을 몇 군데 가봤는데 일반 마스크, 방역 마스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약국에 지원할 마스크 대책이나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대구의료원의 그 입원자들을 다른 데로 전원시킨다 그랬는데 어디로 전원시키는지 좀 우선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100만 개는 지금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보해 내온 부분입니다. 물론 그 부분들도 저희 대구시가 일부는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취약계층에도 나눠주겠지만은 또 일반 시민들이 약국을 통해서나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유통 과정을 대구로 지금 돌리는 문제를 그래서 우선 대구 지역에 약국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이런 곳에서 의료용 마스크가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료원 전원 환자들, 환자들 어떻게 하는지. 환자들 전원은 우선은 일단 이 동산의료원 지금 성서에 있는 동산의료원에 129개 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코로나19 환자들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환자들은 옮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환자들은 지금 퇴원이 임박했거나 또 이 자가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은 퇴원 조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부 장관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올해 시작된 예정이었던 대구시민주간 중에서 각종 야외 행사들이 수요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그대로 가면 이제 단순히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제 봄에 개막하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이 상황이 그대로 될 경우 그런 주기적으로 열리는 이런 스포츠 행사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프로축구, 프로야구 연맹에 연기를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프로야구, 프로축구의 일정상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아마 무관중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저 메이신문의 구규수 기자입니다. 그 환자들 상태가 좀 궁금한데요. 31번 확진자 포함해서 지금 뭐 위급한 환자가 있는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환자는 대부분 다 경증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네, 브레이킹 뉴스 박성훈 기자인데요. 이제 정경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확인하기로는 대구 지역 일부 대형교회 중에 주일은 이제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일부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드린다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혹시 대구시에서 이렇게 정규교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을 때 강제 조치 사항도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금 강제 조치를 내릴 법적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계를 통해서 사실은 어저께 협의를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로 축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축소해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대기총 회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또 국군을 통해서 협조 공문도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조금 오늘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문제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겨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 교회를 비롯한 종교 단체 활동을 당분간 전면 중지해야 된다. 이러한 것에 대한 제 메시지를 좀 꼭 부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종교적 특성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되는 종교 단체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독립성들이 강한 그 부분들은 어느 한 곳에 상의를 하고 협조를 구한다고 해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종교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등 다중이 모이는 이 행사는 당분간은 전면 취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천지 관련해서 추가 1차 조사 대상 3,474명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어제 그 명단 8,000명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남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신천지 쪽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3,474명을 어떻게 협조를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명단을 완벽하게 관리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질본과 대구시를 통해서 협조를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대구시에 한 100여 명 이상의 인력들이 동원이 되어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평안시 한상민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정부에 역학조사관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파견된 역학조사관이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1차로 25명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파견돼 그 인력들을 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보건소에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정도이지 지금 우리가 이 신천지 교인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집중 검사를 하는 그 별도의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의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예. 네, 채널A 김윤희 기자입니다. 지금 의료진 감염이 심각하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병원마다 의료진 중에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들 2차 감염 걱정되는데 그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병원 관계자 중에서 확진자가로 판명된 것은 가톨릭 병원의 간호사와 그리고 W병원의 영상 촬영 인력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있는 부분들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병원 차원에서 폐쇄 조치라든지 접촉 가능한 의료 인력과 환자들의 격리 이런 조치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톨릭 병원도 이미 그 조치를 마쳤고 W병원은 그 이전에 마쳤고요. 그리고 오염원으로 지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폐쇄와 방역 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어떤 기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계는 확진자들의 경로 파악과 접촉자를 파악해서 격리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들었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 경로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은 물론 합니다. 이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 장소적 특성에 따라서 추가 대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로 판명이 되면은 병원 종사자들의 추가 감염을 방지하는 문제, 환자들의 감염을 방지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통한 경로조사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했던 동선 모드를 추적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보다도 더 많은 지금 확진자들과 의심 환자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오늘 그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안 하신 분 없으면은 예. 유시민 이상기자입니다. 말씀해 주실 때마다 음악 병상에 대한 수치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음악 병상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음악 병상 부분들은 이제는 사실은 무용합니다. 지금 65개 맞습니다. 65개인데요. 여러분들 음악 병상을 한번 가보시면은 음악 병상들이 중환자실에 들어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중환자실에 환자가 있으면은 음악 병상이 있다 하더라도 중환자실을 전원 조치를 하지 않으면 거기 있는 환자 음압실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의 음압실은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가용 가능한 것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병원에 가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음압병실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또 그 또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음압병실 숫자를 얘기하고 음압병실을 가지고 이 치료와 이 사태를 막겠다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일반 병실도 일단 환자들 열어주고 병동만 코트 격리를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외부인들과는 차단을 시키고 의료인들에 대한 보호 방역 조치를 강구하면서 의료 인력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 하에서 이 환자를 치료하고 할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음압병동이 몇 개고 몇 개였다는데 몇 개로 바뀌었다 이런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논의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